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자,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말을 바꿔보자면은 미분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분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왜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냐?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속력을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왜 그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은 1차 함수에 활용하면서 속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속력을 다뤘었냐면 거속시 요거 기억나나요? 뭐 거시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력을 계산할 때 잘 기억을 못하니까 애들이 속력은 뭐 분의 뭐라고 했었지 여기서?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속력의 단위 자체가 이렇잖아. 미터 퍼 세크라거나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퍼를 그냥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 초당, 1초당 얼만큼 가는가. 여기는 1시간당 얼만큼 가는가 이런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래서 1시간당, 단위 시간당 얼만큼 움직이는지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속력은 질문 1. 자, 속력은 음수일 수 있는가? 음수일 수 있나요? 그치. 왜냐면은 애초에 이 지금 값 자체를 보세요. 시간이 음수인 게 없어요. 시간은 무조건 양수죠. 흐르기 때문에. 거리도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속력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제목이 뭔 거야? 속력이 아니라 뭔 거야? 속도입니다. 자, 속도는 음수일 수 있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누가 얘기했어? 자, 속도는 음수일 수 있다. 손. 그냥 느낌상 찍어보자는 거죠. 우리 애들은 잘 못 찍으니까. 혼자 아니다? 뭐야? 오케이. 이건 맞아요. 드디어 질문 의도를 그치? 간파하셨네요. 이 속력이랑 속도가 말이 거의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배울 건데 속력은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속력은 속도에서 방향만 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칼라는 뭔 거냐면 크기만 있는 거고요. 벡터는 크기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향성까지 더해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음수일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속력이 자, 여기 우영이가 여기 있어. 우영. 자, 우영. 자, 우영. 안경 썼어요. 자, 우영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영이가 여기서 좀 개미 같네. 미안하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학원을 가는 방향입니다. 학원. 여기 학원이 있어. 여기 학원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것만 하면 돼서 내가 설명을 천천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 건 거야. 자, 일로 가는 거는 편의점이었다 칩시다. 자, 그럼 나 선생님 내 입장에서는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PC방이라 해야지. 자, 내 입장에서 얘가 학원 가는 걸 좋아하겠어? PC방 가는 걸 좋아하겠어? PC방. 내가 뭘 좋아하겠냐고. 내가 학원 가는 걸 좋아하겠죠? 학원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봅시다. 일로 가는 게 이제 무조건 이긴 건 거예요. 자, 일로 가는 거는 나는 이제 음의 방향이라 할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학원 갈 때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속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한 1초에 10cm 움직인다 칩시다. 그래서 칠게요. 근데 PC방으로는 왜 날리고
PC방으로는 거의 100m 가는 거지. 알지? 10m 퍼. 뛰어가는 거지, 뛰어가는 거. 뭐 5m라 하자 그래. 좀 말이 안 되니까. 알았어. 자, 1m 가는 건걸. 야, 그만해. 진짜. 자, 그럼 얘는 0.1m라 해야겠네. 맞지? 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속력은 1로 가면 그냥 0.1m고 여기로 가면 또 1m고 그냥 이 크기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영이의 속도, 우영이의 학원 가는 속도를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플러스 0.1m, 그냥 0.1m/s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PC방 가는 속도를 얘기해주세요. 마이너스 1m/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양의 방향이 있고 음의 방향이 있다는 건 거예요. 기준만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그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속력을 잠시 다시 봅시다. 속력은 뭔 거냐면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였던 거잖아. 자,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속도는 뭔 거냐면 자, 시간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5초까지 움직였다고 쳐보면은 시간의 변화량은 5가 되는 겁니다. 5초. 그 다음에 그때 이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 이게 속도예요.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여기가 t는 0일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 뭐냐면 위치 1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t는 3일 때 여기로 왔어. 여기 위치 5였다고 칩시다. 그럼 0에서 3초까지 움직일 때의 평균 속도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시간이 얼만큼 변했지? 3분의, 자, 그 다음에 이 위치 얼만큼 변했죠? 4. 요게 내 속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땐 건 거고, 근데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0이야. 이 t는 0이었어.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t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시간 흐르는 거니까. 근데 위치는 마이너스 5로 간 건 거예요. 자, 이때는 0에서 3초까지 갈 때의 평균 속도를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시간은 3초 흘렀던 거고 위치는 얼만큼 간 거야? 0에서 마이너스 5만큼 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음수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량이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 자체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고 양의 방향으로 가면은 양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건 거죠. 요게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속도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거냐면 위치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가 이제 평균 속도를 결정을 할 것이다. 다시 볼게. 자,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우선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거는 지금 수직선 위에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수직선 위에서만 다 다루게 될 거고요. 요게 미적분으로 가면은 좌표 평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각이 t에서 어쨌든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자, 델타 t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했다는 거는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움직였으니까 델타 t가 시간의 변화량이 되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각이 5에서 5 더하기 3까지 변할 때라는 거는 시간 변화량이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자, 변할 때 점 p의 평균 속도는 뭐냐면 자, 이때 지금 위치 함수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x는 뭔 거냐면 위치고요. t에 대한 함수로 x는 ft, 요게 위치 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시간에 대한 내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해서 위치 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평균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우리가 미분을 해왔죠. 평균 변화율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진다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만약에 t다. 그러면은 이 좌표 평면의 y 좌표가 뭐 ft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똑같은 세팅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 자, 1번이랑 2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얘는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좀 길게 잡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속도,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나한테 물어봤던 건데, 얘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 시각이 몇일 때? 시각이 뭐일 때? t일 때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애가 x는 2t 플러스 1 뭐 이런 함수를 따라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0, 뭐를 지나고 이게 y고 이게 x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x가 되는 거죠. 자,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인 1차 함수야? 2인 1차 함수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요 1번에서는 t에서 t는 뭐 0에서 t는 3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해라. 변할 때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자라고 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0, 몇인 거야? 1이고 그 다음에 3, 몇이 되죠? 3, 그치,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잖아. 시간의 변화량 3분의 그다음에 7에서 1 빼면 몇이 되는 거야? 6이 돼서 평균 속도가 몇이 된다는 건 거지?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뭔 거냐면 시각 t에서 t는 정확하게 3일 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되냐면 얘는 평균 속도죠. 이거는 순간 속도입니다. 옆에 좀 써두세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을 했었거든요. 딱 그 개념이랑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x는 ft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는 건 거고 시각 t라는 거는 딱 그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나한테 계산하라는 건 건데 그거는 위의 개념으로 그대로 풀기에는 3에서 3까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그럼 시간 변화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극한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인데 지금 여기 델타 t가 몇으로 가고 있어? 그치, 시간의 변화를 거의 없을 때의 속도를 찾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거고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분 계수란 말이에요. 여기 h라고만 깔아주면은 이거 그대로 f'' 되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x,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한다는 건 거고 결론적으로 f'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런 거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위치 함수가 있었어. 자, 위치 함수 x는 ft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를 미분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속도 함수라고 할 거고 속도는 우리가 v라고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v는 뭔 거냐면 이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된 요 함수가 속도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이 지점마다 순간 속도가 다 계산된 속도 함수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자, 시각 t에서의 점 p에 뭐를 구하랬어? 자, 가속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차에서 그 아버님들이 악셀 밟으면은 속도가 변하죠. 그겁니다. 그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뭔 거냐면 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요까지 괜찮을까요? 속도가 이 시간 안에 변하는 그 양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건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가속도,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지점에서의 가속도를 나한테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볼 거고요. 자, 그럼 속도 함수를 v는 gt 이렇게 좀 다시 표현할게요. 얘랑 같은 건데 그냥 함수 이름만 g라고 그냥 고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 아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가속도라는 건 거라고. 그 시점에서의. 그럼 똑같이 계산되는 건 거야. 자, 우리가 가속도는 이제 악셀 때문에 A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리미트 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게 평균 가속도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의 이제 0으로 가면 시간 변화가 거의 없으면은 그 지점에서의 속도 변화만 딱 측정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속도다. 그래서 속도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애를 GT라고 잡았다면은 G'T가 되는 건 거지. 근데 미적분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F'T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F2'T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로직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속도 함수가 이게 됐어요. 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가속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 함수가 되는데 걔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알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이제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내가 지금 계속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변수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알려지는 건 거예요. 위치 함수를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얘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이 t 단위를 완전 짧게 완전 쪼개겠다는 겁니다. 완전 짧게 쪼갠 그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 시간에 아주 미세한 시간 변화에 대한 위치 변화량 계산되고 그게 속도고 그다음 속도도 아주 짧게 t 단위를 다 쪼개가지고 걔가 거의 변화가 없을 때의 속도 변화를 알게 되면은 걔가 가속도 함수가 된다는 건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걸 완전히 이해해야 뒤에 넓이, 부피, 길이 이런 것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자. 자, 평균 속도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건 거고 자, 저기 속력이 속도의 절대값이라 적혀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좀 별표 쳐주세요. 왜냐하면 속력을 구하는 순간도 오거든요. 그때는 내가 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부호를 떼버리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속력과 속도는 방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값은 똑같아요. 얘가 만약에 5고 얘는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이런 건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에다 절대값만 씌우면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속도가 만약에 양수면은 P가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거고 속도가 0이면은 말 그대로 정지했다는 건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이게 음의 방향이야. 자, 속도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인 거예요. 괜찮죠? 멈췄어. 속도 뭐겠어? 0인 거야. 일로 가. 뭐겠어? 속도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일 때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는 로직을 방금 이해했습니다. 위치 함수를 내가 시간에 대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위치를 x라 놨을 때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되고 그게 속도 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v는 뭐냐면 f't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일단 편의상 그냥 f2't라고 좀 쓸게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나한테 t는 3, 정확한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래요. 미분해. 자, 미분하면은 v 나옵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옳지. 그럼 여기 vt라고 좀 씁시다. 자, 3. t가 3에서의 속도는 뭔 거냐면 이 속도 함수에 t에 3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3 집어넣읍시다. 27 빼기 18 빼기 2, 27 빼기 20이니까 몇인 거야? 7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속도가 양수가 나왔지? 그러면은 이 애가 지금 3초대에서 양의 방향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음의 방향 움직이고 있는 건 거야? 양의 방향으로 7만큼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그럼 AT라고 쓸게요. 얘 미분해주세요. 6T-6이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또 집어넣어주면은 T가 3일 때의 가속도가 나오고요. 18 빼기 6이니까 몇인 거야? 12만큼 속도가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를 내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저걸 이해하면은 시각에 대해서 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화율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걸 잘 이해하면은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다 메인이에요. 자, 시각 T에서 길이가 L, 넓이가 S, 부피가 V 요런 거는 내가 식을 다 세워줘야 돼.
어쨌든 이런 뭐 길이 함수를 구하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넓이 함수 또는 부피 함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걔가 이 도형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도형이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입체 도형이 점점 커진다거나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부피든 이 넓이든 길이든 다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길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하는 동안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을 델타 L, 델타 S, 델타 V라고 했다면 자, 요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서 속도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시각 t에서의 위치 x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걔는 명칭이 있지만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속도라는 명칭이 있지만 길이를 변화한 거는 명칭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 그게 마치 그냥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길이 함수를 구해서 l이라는 거를 내가 뭐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 시점에서의 이 길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은 똑같이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를 구하는 것처럼. 미분을 해서 이 원하는 시각이 있겠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각 t,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넓이 s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 말이 위치면은 그냥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란 말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것도 우리가 위치 함수를 구하듯이 얘도 넓이 함수를 일단 먼저 구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그럼 내가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은 얘를 미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얘를 미분하셔가지고 원하는 그 시점을 여기 대입하면 답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부피에 대한 식을 시간에 대해서 세워서 미분 때려가지고 원하는 시점을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은 로직입니다. 이제 풀어볼게. 자, 얘 봐. 어떤 도형이, 이건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좀 친절한 문제예요. 어떤 도형, 시각 t에서의 길이 l이 있는데 이 l이 지금 t에 대해서 함수인 거 보니까 막 바뀐다는 거죠. 자, 요런 식이 나온다. t는 2에서의 이 도형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길이 함수를 세우시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뭔 거야? 이거 플러스 1입니다. 자, t는 몇에서의? 2에서의 변화율이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알겠죠? 자, 이제 해보자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인데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자,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온다. 미분하면 뭔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6t. 바로 가속도 함수도 쓸게요. 자, 가속도는 뭔 거야? 6t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자, 그럼 1번 답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속도 나오는 거죠. 이거 뭐야? 여기 3 집어넣어주면은 27 마이너스 18이가 몇인 건 거야? 9겠죠. 그러면은 속도는 9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몇인 거야? 12야. 여기 1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2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 치주시고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별표 쳐주시고.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어떻게 한대? 자, 바꾼다는 건 뭔 얘기냐면,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 칩시다. 얘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잘 가다가, 이러면 속도 몇이겠어? 속도가 무슨 수겠어? 양수겠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건 거야. 이게 속도를, 아니,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건 거예요. 자, 그럼 바꾸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양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죠? 잠시 멈췄겠죠? 그때 속도가 몇인 거야? 그치, 속도가 0이 됐을 것이고 다시 이렇게 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멈춘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잘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 그러고 다시 그냥 또 가던 방향 그대로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첫 번째, 속도가 0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부호가 변해야 됩니다. 부호 변화까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극대극소 찾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극대극소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얘는 극값이 아니라 극값 후보인데 그 극값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걔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라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이었다가 음이 되는 거면은 운동 방향 바꾼 게 맞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얘 보세요. 속도 함수만 잘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인수분해 봅시다. 3t, t 마이너스 뭔 거야? 2 이렇게 되겠죠. 우리 2차 함수는 거의 고수니까 몇이랑 몇에서 x절편 x축이라 맞나? 0이랑 2. 근데 속도 함수에서는 0보다 작은 때는 어차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마이너스 500초 이런 거 없잖아요. 0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속도가 0이 된 지점이 있어 없어? 딱 한 번 있죠. 요때 자 지금 0이 여기 나 여기 출발했어. 속도가 지금 처음부터 음수야 양수야? 음수인 거예요. 그럼 내가 1초, 2초까지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근데 2초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절로 가는 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2에서 0이 됐고 멈췄고 그리고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 거 보니까 음의 방향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돌아왔네. 즉 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내가 얻어냈는데 t가 몇일 땐 거야? 2일 때 일단 운동 방향을 바꿀 것이고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위치는 어째 구해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 이게 위치 함수니까. 여기 2 집어넣어주면은 8 빼기 12 몇인 거야? 마이너스 3. 바꿀 때 내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다. 마이너스 4. 자, 왜냐? 0에서 출발해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고 마이너스 4에서 멈추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치가 음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4.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x가 이것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지금 보면 다 수직선 위 혹은 이런 수평 운동이에요. 수직 운동이에요. 자,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을 던진 거야, 돌을 던졌어. 빨리 피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건 거야. 자, 그 다음에 돌을 던지고, 맞잖아.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자,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높이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위치 함수인 거고 얘 미분하면은 속도 나오겠죠. 얘 미분하면 뭔 거야? 20 마이너스 10t. 바보 된 거 알죠, 갑자기?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뭔 거야? 자, 여기 사실 과학이 숨어 있어요. 자, 뭐냐? 너희 중력 가속도 알고 있지? 중력 가속도 우리 약 얼마라고 하지? 9.8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근사치가 나왔죠. 이게 위로 갔다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11 될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3초 후면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 벌써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 거야. 왜? 이게 양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위로 솟아올린 게. 내가 지금 처음에 1로 움직이게 했잖아. 근데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돌의 속도와 가속도는 그냥 계속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왜냐면 수직 운동에서 중력밖에 안 맞죠?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 생각이란 걸 우리 해보자, 이제. 돌을 던졌어, 여기서. 수직하게 이렇게 딱 던지고 이제 피해야 됩니다. 딱 던지고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 그리고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속도가 1로 가면서 여기 최고 높이에 닿을 때까지는 속도 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였겠죠? 그리고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 갈 때는 속도가 몇이겠어? 마이너스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의 속도는 몇인 건 거야? 0일 테고 그리고 부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속도 함수 얘 줘. 얘 언제 0 돼? 2일 때. 그러니까 여기 2고 그 다음에 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런 1차 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만큼 걸린 거야? 2초 걸린 거죠. 2초.
자,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 아, 이것도 단위가 있네요. 단위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해주세요. 방금 우리가 최고 높이까지 돌린 시간이 2초라는 거 얻어냈죠? 그럼 높이는 어째 구하냐?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이 함수니까.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몇인 거야? 20. 그럼 계산하면 몇이게요? 45m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괜찮죠?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 최고 높이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 2초 걸렸잖아. 떨어지는데 얼마 걸릴까요? 2초 걸린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상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이 위치함수 다시 데리고 올게요.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5로 묶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죠? 나 잘못한, 이거 잘못, 땡큐. 자, 5, 1, 맞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 잘하고 있지? 마이너스 5에다가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아, 참,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잘못 듣네. 자, 쏘리.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몇이랑 몇을 지나는 거야? 아, 25m에서 떨어뜨렸구나. 그럼 여기가 몇인 건 거야? 5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요 위치 함수 그린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가 25m였어. 25m고 땅은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25m 밑에 여기 땅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떤 느낌이 알지? 여기서 던지고 이제 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 거야. 자, 그럼 어쨌든 간에 0부터 우리가 유효하다고 보고요. 0에서 지금 보시면은 0 넣으면 몇인 건 거야? 25잖아. 그러니까 0에서 위치가 25였다는 건 거예요. 그러고 2에서 지금 최고를 찍고, 왜냐면은 지금 이 대칭축 자체가 2라는 거 우리가 보이죠? 여기서 최고 높이를 찍은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 지면에 도달하면 끊치는 거니까 지하 파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야? t는 몇에서 땅에 떨어지는 건 거야? 그치, 5인 거예요. 5초에서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거구나. 그때 뭐를 구하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5 집어넣어 주시면은 20 빼기 50이니까 몇인 거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죠? 미터 퍼 세컨드 쓰시고. 자, 35번.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요게 꽤 자주 나오고요. 앞에 것처럼 저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긴. 왜? 아니야? 왜냐면 속도가 애초에 미터 퍼 세크잖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라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요 35의 별표.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요거 해석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자, VT의 그래프가 이 VT입니다. 이게 위치인지 속력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속도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자, 기억. T는 3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정의했죠. 속도가 일단 제로가 돼야 될 거고, 왜냐면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도 일어나야 돼? 속도의 부호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 건 겁니다. 자, 3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일단 속도 0 된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왜냐면 얘는 속도 함수니까. 그 다음에 부호 변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에서 3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3에서 멈춘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5초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t는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일 때 속도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그럼 양의 방향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는 아까 말했다시피 속도를 미분해야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럼 속도 속도 함수에서 가속도가 0인 지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가속도가 0이 되지, 여기는 지금 속도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큼 변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5에서 지금 가속도 제로인 거 맞아 아니야? 아닌 건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36번. 자, 이 그림자 문제 어렵거든요. 자, 보자. 자, 키가 1.65m. 평균 좀 크네. 자, 165 이 사람이 있는데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는. 자, 키가 165인 사람 손. 없어? 고민이 몇인데? 오. 니 몇인데? 아, 이거 안 할게. 165 누구 있지? 저요, 저. 맞지? 네, 자. 165? 니 내보다 작은 것 같은데? 참나. 자. 165m요? 165cm 아무도 없나? 저요. 오케이, 박수연. 수연이. 자, 수연이가 이제 학원을 마치고 휴대폰 하려고 가로등 밑에 쓴 거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로등 어떻게 생겼지? 가로등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다. 몰라. 그만해. 어쩌라고. 자, 이게 3m야. 자, 이게 3m. 여기서 이제 휴대폰 하고 있는 거지,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머리 기니까,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이 가로등 밑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걸어갈 건데, 얘가 지금 매분 90m 속력으로 갈 거다. 자, 다음을 구해주세요.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빛이 여기 꽃까지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 있겠죠? 자, 여기 걸어갑니다. 자, 걸어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머리를 치고 여기 그림자 생기겠지? 그림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림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그림자 머리 끝이야. 되지? 자, 그럼 또 걸어갈 거 아니야. 그럼 많이 걸어갔다 치자, 이제. 자, 또 아직도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막 걱정하면서. 자,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그림자. 이 그림자 얘기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근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은 우선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거냐면 위치 함수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위치 함수를 구할 건데, 그럼 오케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시간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딱 두시고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없애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없앨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상황 하나만 보는 거야. 요 상황 하나만. 특정 시점에 대해서만 보면 되고요. 이 특정 시점은 t분 후입니다. 어딨냐? 매분이랬으니까 t분 후의 상황만 보면 돼요. t분 후. 괜찮죠? 여기까지. 자, 얘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속도가 1분에 얼만큼 움직인다고? 90m 움직인댔어요. 그럼 t분 움직였으면 얼만큼 움직였겠어? 90tm 움직였을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90t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부터 이 가로등 끝까지가 90t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보. 얘가 1.65m다. 그 다음에 이 가로등은 몇 미터다? 3m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야. 자, 그럼 내가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요게 지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그 위치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t일 때는 여기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xt에다가 뭘 했다고 할 수 있어? ft라죠. ft. 여기 ft. ft에서 뭘 뺀 거라고 할 수 있지? 90t를 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상황을 일단은 잡으시고 t에 대한 식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ft-90t 대 ft는 몇 대 몇인 거야? 1.65 대 단위 맞아야 돼요. 그러면 1.65 대 몇인 거야? 3 되겠죠. 약분해 줄 사람? 165 대 300. 그래가지고 355 네. 그 다음에 11 대 20? 맞나? 뭐가? 왜 이러는데? 자, 그러면 11ft가 뭐가 되는 거냐면 20ft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9218, 1800t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여기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9ft가 뭐가 되는 거야? 1800t가 될 거고, 즉 ft가 뭐가 된다는 거지? 9 나눠주면은 200t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나는 위치 함수를 찾아냈어. 그림자가 움직이는 위치 함수가 ft는 200t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보시면 1번에서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냥 뭐 어떤 시점을 안 주고 그냥 속도라고 했죠.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t가 200t니까 맞네. 내가 속도는 얘를 미분해서 얻어내는 건데 미분하니까 뭐가 나와? 200이 되는 건 거, 200. 아, 오케이. 속도는 몇이다? 200m/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또한 뭔 거야? 그림자 길이. 아, 그림자 길이 똑같잖아. 아, 그림자 길이. 쏘리. 자, 그림자 길이는 다르죠? 그림자 길이는 지금 이 길이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그림자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지금 내가 구한 거는 그림자의 속도를 얘기한 건 거고, 그림자 길이에 대한 함수는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림자 길이 함수를 LT라고 할게요. 얘는 뭔 거냐면 ft-90t고요. 일단 t분 지났을 때. 근데 ft가 뭐였지? 200t였잖아. 200t 집어넣어주면 몇 t 되는 거야? 110t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해주면 항상 몇인 거야? 그치. 그림자 길이는 110m/분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 37.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혹시 돌 던져본 사람? 잔잔한 호수에? 안 던져봤나? 이 하품 너무... 자, 호수가 이렇게 또 있어. 돌 던질 것 같은 사람이라. 은서 아니면 뭐 성민이, 우영이 셋 중에 하나인데. 자,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호수가 이게 맞나? 맞아요. 연못이든 뭐든.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래? 나무인데? 자, 은서가 이제 설날에 뭐 어디 간 거야. 뭐. 몰라. 자, 여기 돌을 잡고 이렇게 던진 거지. 돌을 잡고 던진 거야.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진 거야. 자, 던지면은 왜 돌이 여기 왔겠죠? 돌이 여기 오면은 어떤 운동하는지 알죠? 갑자기 물결이 없었어. 물결이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돌을 던지니까 여기 물고기들 다 도망가면서 여기 갑자기 꿀렁꿀렁거리잖아. 이렇게 여기 꿀렁꿀렁. 여기 꿀렁꿀렁 이렇게 꿀렁꿀렁 뭔지 알지?
이게 꿀렁꿀렁거린단 말이야. 이게 동심원 모양으로 파문인다는 거예요. 동심 모양으로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가 배운 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자, 가장 바깥쪽 파문. 바깥쪽 파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원.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날 때 요런 거 잘 보시면 돼요. 자, 몇 초 20cm라는 거는 1초에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20cm씩 길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했죠. 다 떨어지네. t초 후. t초 후의 상황을 보면 돼요. t초 후면은 시간이 꽤 경과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깥쪽 파문이 한 이쯤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t초 후니까 몇 초 20cm씩 늘어났으면은 이 반지름이 몇이 돼 있겠어요? 20t가 돼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알겠죠?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t초 후에 반지름이 몇일까? 그럼 20t가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 이거는 시각을 얘기한 거고, 가장 바깥쪽 파문의 뭐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랬잖아. 그럼 내가 1번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ST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 대한 넓이에 대한 함수를 먼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 함수는 뭔 거냐면 파문 원이에요. 원. 동심원이라 했으니까 원. 이 원 넓이를 계산하면 되고 반지름 아니까 그냥 다 구한 거죠. 자, 20t 제곱 파이니까 400 뭔 거야? t 제곱 파이. 요게 ST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S'T의 미분하면 뭔 거예요? 800파이 먼저 쓸게요. 800파이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정확하게 몇 초 후인지 줬죠? 몇 초라고 했어? 3초를 했거든요. 그러면 변화율은 S'3을 구하라는 거고 3 넣어주면 뭔 거야? 2400파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자, 풍선을 이제 불 건데 자, 풍선을 불어보자고. 자, 이번에는 조성민을 데리고 와볼게. 조성민. 안경 안 썼잖아. 몰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풍선. 자, 풍선 불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 반지름이가 2cm인 구 모양 풍선이 일단 말이 안 되죠? 무슨 풍선이 구 모양이야, 맞죠? 풍선 이런 모양이지. 근데 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구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얘가 뭘 만들어냈나 보죠. 뭐 구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자, 구 모양을 공기를 넣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얼만큼? 오케이. 자, 몇 초 1cm씩, 즉 1초에 1cm씩 커지는데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조금만 했겠죠? 이게 막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얘가. 자, 불고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됐을 때. 자, 이 문제 봐봐요. 얘는 앞에 거는 엄청 친절한 문제였던 게 돌을 던지고 나서 시각을 일단 정확하게 줬죠. 몇 초라고?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ST. 그 다음에 미분 3 넣기. 이거였단 말이야. 두 글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풍선에 얘는 보세요. 지금 똑같이 풍선의 뭐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겉넓이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뭐의 변화율도 구해야 돼? 부피의 변화율도 구해줘야 되는데 시각을 안 주고 뭘 줬냐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었을 때? 6cm가 되었을 때 이것도 어쨌든 시점이긴 시점입니다. 그럼 이게 일어나는 시각이 언젠지를 일단 또 찾아야 되는 건 거예요. 어떤 문제 세팅인지 알겠죠? 자, 저렇게 앞에처럼 대놓고 몇 초 후, 몇 분 후에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좀 잘 세워주세요. 자, 그럼 몇 초 1cm라고 했고 우리는 앞에서부터 몇 초 후에 상황을 보자고 했지. 아까부터 t초 후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함수가 세워지거든요. 자, t초 후에 풍선이 이만해졌다고 쳐보자고. 자,
자, 풍선 열심히 불었네요. 터치기 1보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1초에 1cm니까 t초면은 반지름이 몇이 되겠어? 그치, tcm가 되겠지. 아주 1차원적인 문제네.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됐을 때라는 거는 t가 몇일 때 얘기하는 거야? 6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지만 예를 들어 매초 2cm라고 했다 치면은 이 t가 6일 때니까 t는 또 3일 수도 있고 그 상황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왜? 뭐가? 이인 거를 또 내가 무시하고 있었네요. 어떻게 풍선이 애초부터 2라는 반지름이 있었대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2에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서 그럼 2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그치, 2 플러스 t가 됐겠지. 그래, 1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럼 2 플러스 tcm니까 t가 몇일 땐 거야? 이게 6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옳지, 4일 때의 상황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1번을 풀고 싶으면 건널비 함수를 세워야 됩니다. 넓이는 s라고 하고 건널비 함수는 s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9의 건널비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9 건널비.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초딩 때 했던 거. 뭐였게, 얘들아? 옳지, 4파이R 제곱이고요. 모르는 인간들 빨리 쓰세요. 자, 까먹은 인간들 빨리 쓰시고. 구부피 뭐였지? 옳지. 그 초딩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자, 빨리 쓰세요. 까먹은 사람들. 자, 그러면은 자, 건널비 함수 해봅시다.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반지름. 그럼 4파이에다가 R 뭐예요? t 플러스 2의 그치 제곱 요렇게 세워질 거고 풍선 건널비 변화율. 자, 1번 풉니다. 자, 미분해.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내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죠. 뭔가의 제곱, 이게 지금 겉함수인 거고 t 플러스 1을 속함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겉함수를 그대로 미분하시고 그러니까 2를 내려요. 그럼 뭔 거야? 8파이의 t 플러스 2, 이게 이제 겉함수 미분한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t 플러스 2는 미분해봐야 뭐야? 1이니까 그냥 얘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시각 몇에서의 변화를 찾아줘야 돼? 4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되고요. 4 넣으면 몇 파이? 옳지, 48파이. 이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피니까 부피를 V라고 하고 부피 함수를 좀 찾아볼게요. 구부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t 플러스 2의 몇 제곱? 세제곱 쓰면 되는 거야. 변화율이니까 또 미분합니다. 자, 미분해주면 3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 몇 파이 되고 그냥? 옳지. 그 일단 t 플러스 2의 몇 제곱? 제곱 될 거고 얘 속함수 또 미분하는데 어차피 1이지?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부피에다가 t 몇일 때? 4일 때의 변화율이니까 4 집어넣으면 6일 거고요. 6, 36이고요. 36 곱하기 4 해줄 사람? 144파이가 이제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저 꺼주세요.